자, 우리 도시개발법 조금만 봅시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자, 우리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중에 3번, 4번은 사업이죠. 도시 군 계획 사업이고요. 세 개 중에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자, 요 두 개는 법이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는 사업을 하는 1단계는 사업 결정을 하는데, 자, 요거는 뭘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 계획으로.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결정문자 알아야 되겠네. 결정문자 한번 해볼까? 원칙은 누구? 예외적으로 누구? 자, 얘들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있었죠. 자, 1번은 얘들이 하는 거 맞죠? 2번에 용도구역, 요거 하나 주의해야죠.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하면,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대도시, 수산조원보호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결정권자, 그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얘들이 하는 거 맞죠? 요 정비구역은 또 이거 얘들이 아니죠? 정비구역 누가 결정해? 특강시장 군수죠? 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이 있죠? 그렇게 해서 했잖아.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 결정은 얘들이 하는 거 맞아요? 개발사업 결정은 얘들이 하는 거 맞아? 아, 실컷 얘기하고 또 이게 한 맞아 그럼 또 모르고 그러면 어찌하노? 요것들은 요거 세 개 빼고 요거 세 개 빼고는 다 얘들이라니까. 응? 근데 개발구역 원칙은 누가 지정해? 시도대도시. 예우전 누가 지정해? 국장.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해? 특강시장 군수죠. 자, 1단계 사업 결정합니다. 본래는 관리계획인데 우리 개발법에는 관리계획이라고 안 적어놓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 이게 개발사 결정하는 거죠. 이 절차가 관리계획이라고.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발사업에만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개발계획이 나중에 나올 수 있잖아. 자, 원칙은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한다. 같이 고시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구역이 먼저 고시되고 개발계획이 나중에 고시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런 거 우리 지금 물어보잖아. 자, 우리 책에도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 어쨌든 문제가 뭐 다 섞여서 있는 것 같으네. 자, 우리 개발계획은 크게 6개 정도 공부했는데 우리가 초창기에 3개를 꼭 잡자고 얘기했었어요. 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있죠. 수립시기 알아야 돼. 자, 말로만 하고 갑시다. 수립시기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한다. 맞죠? 자, 어쨌든 개발계획 밑에는 제가 2가지 적었잖아. 뭐라고 적었어? 개발계획 밑에는 2개 뭐? 자,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해? 지정권자. 개발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어?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다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고시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 사유가 2개였잖아. 첫 번째 개발계획을 뭐 할 때? 공모할 때. 두 번째는 갑자기 땅값이 뭐 할 때? 올라갈 때.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은 주상공이다. 주상공이 아니다. 주상공이 아니지. 주상공 이미 땅값 올라가 있잖아. 그럼 주상공이 아닌 건 어딘데? 녹관농자지.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이잖아. 녹지하고 비도시. 근데 우리 개발법에는 무슨 녹지는 절대로 안 나와? 보존 녹지는 안 나오지. 나오면 안 되고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이하일 때? 30% 이하일 때만 나오죠. 그래서 그 녹지나 관농자, 비도시 지역은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녹관농자만 구역을 먼저 지정합니까? 주상공이 일부 있어도 됩니까? 몇 프로까지인데? 30%까지. 그 주상공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이 얼마? 30% 이하라면 또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쉬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발법에서 기준 안 따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는 게
균형 발전이죠.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목적이라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국가 균형 발전은 무슨 지역은 안 된다고 했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죠. 국가 균형 발전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 그거 수립 시기 하나. 두 번째,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죠. 동의는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요, 환지 방식이 아니고요. 이 계획에 관해서 동의받는 거야. 이 계획 내용에 관해 동의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 동네를 개발 계획을 짤 때 만약에 수용해버리면 돈 받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환지 방식은 소유자가 그 동네에 사니까 개발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 우리 개발법에는 공식이죠. 면적은 얼마? 3분의 2죠. 총수는 얼마? 요 두 가지 동의를 모두 받는 겁니다. 동의 받는 거예요. 근데 뭐 경매한 거 물론 동의를 안 받겠죠. 경매한 건 동의를 안 받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늘 나오는 게 뭐다?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 안 받아?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나 누구? 여기는 공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때는 동의 안 받는다는 걸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개발 계획의 내용이죠. 개발의 내용은 뭐 빼고 다 있어?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지. 그런데 우리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는 말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네 가지만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킨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자,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딱 네 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어. 요 말하고 아예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하면은 요걸 묻는 거고, 요 지역을 묻는 거고, 아시겠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하면은 요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 임순이가 박수 친다 외웠죠? 임순이가 박수 친다. 이미 뭐예요? 임대주택 짓는 거잖아.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 세입자. 세입자 주거 생활 안정 대책이죠. 요거는 뭐야? 순환개발이죠. 순환개발. 바퀴 뭐야? 도시개발구역 바퀴죠. 개발구역 안이 아니고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 부담. 수가 뭐야? 소형 사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이죠. 요 세 가지. 요거 외에 요 개발 계획이 관리 계획이죠. 그럼 개발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이 돼야 돼? 기본 계획,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부합돼야지. 응? 그리고 이 구역이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특정 부문 위주다 복합 기능이다. 복합 기능이 돼야지. 그런 것들. 그런 것도 공부하시죠. 그럼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누가 정할까? 국장이 정하겠지. 1번 문제 봅니다. 환지 방식 밑줄, 개발 계획 밑줄 두 가지가 결합이 된 뭐가 나와야 돼? 동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동의자수 산정 방법을 물은 거죠. 자, 우리 이제 많이 한 거 기억나죠? 동의자수 산정 방법 할 때,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에 제외. 포함한다, 제외한다. 응? 포함이잖아. 아까 국계법에서는 국계법만 제외지. 다 포함하잖아. 그러면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부터 동의받아요? 사유지부터 받아요? 사유지. 그래도 부족하면 국공유지 동의받는 거죠. 관리청이 동의받는다. 자, 공유토지는 어떻게 했어? 공유토지는 소유자 몇 명으로 봐? 한 명으로 보지. 근데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각각 소유자로 보고 동의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걔들도 언제 이후에 분할하면 다 한다. 다 한다. 공람공고죠. 공람공고일 이후에 분할해서 취득하게 되면 그자는 동의 안 받아 소유자 숫자에 안 넣는다고 해. 소유자 숫자에서 빼버려. 공람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1번 읽어보세요. 집합건법의 구분 소유자는 일반 공유하고 다르죠?
일반 공유는 한 명으로 보는데 집합금을 구분 소유자는 한 명이 아니잖아. 각각 소유자로 다 보죠. 각각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틀리네. 2번은 어때요? 자, 우리가 뭐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항상 철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 변경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그런데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는 철회가 돼야 안 돼. 철회가 되지. 그러면 처리를 했으면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자 수에. 당연한 거지. 그러면 2번 지문을 요청을 받은 후라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철회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때는. 그때는 소유자가 만약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철회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 동의가 그대로 가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3번이 그 지문이야. 뭔지는 몰라도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제한이 들어가 버렸죠. 우리 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동의 받거든. 지금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나중에 말할게. 제한이 들어가고 나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들어가 버리면 철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철회가 안 되니까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 동의받아 기존 동의가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변경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2번은 맞고 3번은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읽어보세요. 그거 2번 이야기할 때 똑같은 거죠. 2번은 요청받기 전이고 4번은 요청이 들어갔으니까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 동의가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변경된 토지 소유자 동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5번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요. 자, 실전 문제로 갑니다. 실전 문제로 가니까 바로 뭐가 나왔어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 개발구역은 존이기 때문에 우리 학습의 목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대상과 절차인데 어쨌든 여기는 절차, 지정권자를 물었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와 같죠? 원칙이 누구야? 시도대도시죠. 자, 요거는 그냥 암기한다 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내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 관리계 결정권자라니까. 관리계 결정권자 모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시도대도시인데 만약에 2개 이상의 시도대도시에 걸쳐져 있죠. 걸쳐져 있으면 누가 지정해? 당사자가 뭐를 해? 협의를 하죠. 그런데 구역 지정은 공동 지정이 없어요.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없는 거야. 협의가 2가지가 있잖아 본래. 협의에서 공동을 하는 게 있고 어느 한쪽을 뭐 하는 거 정하는 게 있는데 공동 지정이 없어. 그럼 협의에서 정한다는 거야. 뭘 정해? 뭘 정해? 또 객관식으로 가볼까? 협의에서 개발구역을 정한다. OX. X라니까 지금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없다니까. 여기 정한다는 건 지정권자를 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둘이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할래? 지정권자를 정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협의해서 구역을 정하면 공동으로 지정하는 거지. 그거는 구역을 지정한다는 건 구역 지정은 공동이 없다니까.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 협의가 안 되면 누가 지정해? 국장이죠. 국장 지정이죠. 그래서 국장 지정하는 사회가 뭐야? 천국이죠. 천이 뭐요? 국이 뭐요? 국가개발사할 필요가 있죠. 이가 뭐요? 2개 이상이 걸쳐지는데 뭐가 안 돼?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럼 천국이는 10월달 되면 누구나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하는 거? 요청하는 거. 국토부 장관에게 뭐 하는 거? 요거 2개 공부하는 거라니까. 요청은 행정, 비행정. 행정. 그러면 요 2개는 국장한테 요청하고 제안하는 건 절대로 무슨 말이 나오면 틀려? 지방이 나오면 틀린다니까. 그러면 요청은 행정인데 국장한테 요청하는 행정은 무슨 행정이라고? 지방이 아니니까 중앙행정 이렇게 가요. 중앙행정. 제안은 시행자가 하는 거거든. 시행자 중에 시행자가 뭐 중앙이 어디 있고 지방이 어디 있겠어?
결국은 요거는 공사 말하는 거야. 공사. 시행자 중에 누구 말한다고? 공사. 지방공사, 중앙공사. 중앙공사. 지방공사라면 틀린다고. 그럼 중앙공사 뭐가 있어?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있죠? 그리고 뭐라고 외웠어? 공, 3, 국이라고 외웠잖아. 공상국. 면적이 얼마?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지. 요거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는 원칙은 누가 누구한테 제안하는가? 언어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안하는가? 원칙은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는가? 이걸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어쨌든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뭐 아주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1번 국가가 맞습니까? 2번 중앙의 요청 맞습니까? 3번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다. 그때는 시도 대도시가 협의가 안 된다. 그죠? 그럼 누가? 국장. 천재지변 국장 맞습니까? 5로에 틀렸어요. 면적하고 관계없어. 면적하고.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나중에 시도 대도시가 지정하면서 국장과 뭐 한다? 협의. 국장과 협의.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100만이 두 번 나와. 공람하고 공청이 또 하죠. 공람하고 공청이 하는 사유가 100만이잖아. 응. 두 번째 협의 심의할 때 협의 심의하잖아. 결관리계획이니까 협의할 때는 본래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요? 관계행정기관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국장하고도 협의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100만 두 개 기억하세요. 100만 두 개는 공람하고 공청회를 또 한다. 그리고 협의 심의할 때 협의할 때 국장과도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도 뭐 몇 개인가?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과 도시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 이해갑니까?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효과가 두 가지 공부했잖아. 이 사자가 왜 적혀 있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이 동네는 뭘로 바뀌어? 도시지역. 그리고 뭘로 바뀌어? 지구단위 계획이 간주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간주가 돼요. 구역만 간주됩니다. 계획은 아직 없어. 계획은 없잖아. 계획은 나중에 나오지. 무슨 계획에서? 실시에 나오지. 얘가 간주가 되는데 단 예외가 있었죠. 뭐가 있으면 간주가 안 돼? 뭐가 있으면 간주가 되지 않아? 취지죠. 취지. 취가 뭐예요? 취락지구.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었다면 이게 간주가 돼? 안 돼? 안 된다. 그 1번이 그 말이에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되는데 단 간주가 안 되는 예외도 있죠. 그게 취지다 이 말이에요.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면 간주가 안 됩니다. 1번은 기억은 맞고 니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아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이때는 뭐 한다고? 국장과도 협의. 협의할 때 국장과도 협의가 있었죠. 어쨌든 니어는 잘못된 거죠. 이해갑니까? 디귿.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 밖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커야죠. 면적이 커야 되잖아. 자, 도시적은 면적이 얼마가 돼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커야 되죠. 도시적은 얼마가 돼야 돼? 1만이지. 도시지역은 1만입니다. 도시지역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예외가 있지. 공업지역은 얼마? 3만 이상이 돼야지. 그래, 공업지역 빼고는 도시지역은 얼마? 1만이. 보존녹지는 얼마? 보존녹지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얼마가 돼야 돼?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나오면 안 된다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도시지역은 예외가 공업지역밖에 없어요. 그건 비도시지역 관농자는 얼마가 돼야 돼요? 30만이죠. 30만.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도로 요건 갖추고 그러면 10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리얼.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은 국장에게만 행한다. 아까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지. 원칙은 국장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국장이 아니잖아. 이해갑니까? 조금 말 바꿨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 봐보세요. 본래는 사업을 하고 싶은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한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렇게 뭐 한다고 제안하는 거잖아. 그런데 제안은 행정이 비행정이야. 비행정이지. 그러니까 제안은 행정청은 제안을 해야 안 해? 안 하지. 행정청은 제안 안 하잖아. 비행정이 한다며. 그런 행정을 제안 안 한다고 그래야죠. 그럼 누구는 빼? 제외되는 건 누구는 빼? 국가하고 지자체는 빼지. 누구까지 뺐어? 자, 초합이 문제예요? 개발구역이 문제예요?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진 자들이 뭘 만든다고? 조합을 만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 얘들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얘들한테 제한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제한을 받았어. 근데 자기한테 지정권 있으면 그냥 지정해. 특도는 자기한테 지정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지가 지정하는 거야. 시장 중에 대도시는 자기가 지정권이 있어 없어? 그럼 얘도 그냥 자기가 지정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구청 얘들은 지정권이 없죠? 그 우리 시험에 얘들이 지정한다고 물어본다니까 얘들은 지정권 없어. 지정권자는 시도 대도시잖아.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얘들은 지정을 해달라고 뭐 한다는 거야? 지정권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지정권자는 시군구가 국장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야? 시도지사. 정확하게 말하면 특광도지사잖아.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해서 얘들이 지정하는 거라고. 여기다가 얘들도 지정하잖아. 그래서 지정권자는 누가 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국장한테도 요청을 한다 안 한다? 국장한테도 요청하잖아. 그자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 국장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고 원칙은 시군구가 시도한테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우리 제안할 때 뭐 공부했어? 누가 누구한테 제안하는가? 두 번째, 제안할 때는 항상 말로만 해 동의받아야 돼. 우리 제안할 때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거든. 계획을 만들어 제안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 그리고 제안하면 뭘 알려줘?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지. 이 두 개 숫자 나오는 거 이 두 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 제안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의가 중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 개발법에서 민간 시행자이기 때문에 민간만 받는 동의가 몇 번 나와? 민간만 받는 동의가 2번이 나온다고. 여기 제안할 때 동의. 그러니까 이 개발구역 지정 제안한다는 게 뭐예요? 이 동네를 이렇게 개발하자고 제안하는 거잖아. 제안할 때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한다며. 그러면 공공이 만들었으면 믿을 수 있는데 민간이 만든 계획을 못 믿겠다는 거야. 주민들한테 동의받아 오라 이 말이야. 응? 이 동네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제안한다고. 그래서 이 동의는 누구만 받아? 민간 시행자만 받아. 그 민간만 받는 동의 2개가 있었잖아. 그 2개는 공식대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제안할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만. 총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민간만 받는 동의 아까 했잖아. 수용.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뭐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렇게 했잖아요. 2개 동의 잘 기억하시라고. 봐도 자꾸 헷갈리죠? 그럼 그거 표시해서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반영 여부는 얘는 1개월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 됐어. 국장한테만 요청한다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 국장한테는 요청은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만 국장한테 하는 거야. 미역,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임대주택 나왔네.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나왔네. 느낌 딱 오죠? 얘가 왜 나왔겠어? 구역이 먼저가 아니고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임순이가 박수 치는 거잖아. 임순이가 박수 치는 거. 그래서 미음은 맞죠? 미음은 맞아. 그 맞는 거는 기억하고 미음 두 개죠. 3번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용 옳은 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사용 방식, 수용사용 밑줄, 개발계획 밑줄. 이때 동의받아 안 받아? 개발계획에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수용 방식으로 개발계획 짤 때는 돈마다 떠나는데 뭐하러 동의를 받아? 무슨 방식에서만 받아? 환지. 이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랜드 총수 얼마? 2분의 1. 그래서 수용 방식이 틀린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2번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없어. 어디 있어? 그렇죠. 개발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개발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장이 되겠지. 하여야 한다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개발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이런 뜻이죠. 개발계획 누가 수립해? 지정권자가 한다니까. 지정권자. 4번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과 해당 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한 전체 면적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응? 무슨 의미요?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지역과 해당 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 공업지역을 합한 전체 면적이 20% 이하다. 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이하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런 얘기겠죠. 전체 면적이 20%가 아니고 전체 면적이 20%가 아니고 전체 면적의 20% 이하 이렇게 수정하세요. 그러니까 주거상업공업을 합해서 그랬더니 그 전체 면적의 20% 이하더라 이 말이죠. 그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몇 프로가 돼야 돼? 30% 이하가 돼야죠. 30% 이하. 아니 30% 이하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데 20% 이하인데 구역을 먼저 지정 못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하 이상 요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 의도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30% 이하더라. 이럴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20% 이하가 아니고 30% 이하. 전체 면적이가 아니고 전체 면적의 30% 이하. 아시겠죠? 전체 면적의 20% 이하. 5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 맞죠? 공모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순환개발 등. 순환. 임순이가 박수 치는 거 딱 느낌이 오네. 자, 얘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2번. 면적이 100만 이상. 우리 개발법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100만 이상은 두 군데 나옵니다. 공람하고 공청이 또 하죠. 협의 심의할 때 누구하고도 협의해? 국장하고도 협의. 예전에는 100만 이상은 국장이 승인받았거든. 아시겠죠? 지금 국장이 승인하면 안 돼. 관계경기관과 협의할 때 국장과도 뭐 한다? 협의. 자, 이번 지문은 주거, 상업, 교육, 위력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 면적이 얼마? 330만입니다. 330만 이상이죠. 꽤 틀렸네요. 3번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모할 수 있고 이럴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4번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과 이에 관련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다 무시하고 수용사용 대상 토지 세부 목록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용사용 대상 토지 세부 목록 요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임순이가 박수 치는 거죠? 임순 박수.
5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나왔죠? 세입자 요거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 중 임순, 박수 4개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5번 문제는 뭐냐? 개발구역 지정 시 광역도시계획 또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하나여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나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요건이 2개야. 면적이 커야 돼. 두 번째는 엔더. 아무 땅덩어리나 면적이 크다고 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죠? 무슨 용도가 돼야 돼? 개발 용도가 돼야 돼. 개발 용도가. 응?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이 면적이 되어야 개발 사업 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이 개발 용도란 말의 의미가 개발 용도가 2가지가 있다니까. 이미 우리 관리계획으로 개발하기로 확정된 용도가 있죠. 관리계획으로 주상공 녹간농지는 개발 안 하는 땅이잖아. 그럼 녹간농지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개발하기로 확정된 땅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개발 용도 맞죠? 여기는 무조건 개발 사업 하는 거야. 주상공은 뭐만 맞으면 면적만 맞으면 무조건 개발 사업 한다고. 주거지역은 얼마가 돼야 돼?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개발 사업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지. 녹간농자가. 아까 물론 보존독지는 없다고 했고 녹간농자는 아무 때나 개발 사업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상식적으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개발 용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 용도를 어디서 정하느냐? 관리계획으로 정합니까? 기본계획에서 정합니까? 자, 녹간농자가 개발 용도가 돼야 된다며? 좀 그렇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봐 한번. 막 공부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딱 책을 펴놓고 이거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뭐가 어렵게는. 녹간농자가 개발 용도가 되어야 개발 사업 한다니까. 그러면 녹간농자를 개발 용도라는 얘기는 관리계획에서 개발 용도겠어?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겠어? 응? 관리계획에서는 지금 녹간농자로 정해놨잖아. 개발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관리계획에서 주상공록 이 용도지역 정하지? 그럼 관리계획에서 주상공으로 정했잖아. 개발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정한 거지. 녹간농지로 정해놨잖아. 개발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지금 녹간농지로 정해놨잖아. 이 동네는 녹지지역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건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응? 그러면 이 녹간농지에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용도가 돼야 된단 말은 관리계획에서 개발 용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계획에서는 지금 개발하지 말라고 정해놨다니까 지금. 관리계획에서는 개발 용도가 아니야 지금. 그렇지만 밑그림에서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앞으로 이 동네가 주상공으로 될 거다라고 뭐 개발 용도로 정해놨다 이 말이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상공에서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만 만족하면 무조건 돼. 그런데 녹간농지에서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무조건 면적만 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광역도 밑그림에서 개발 용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이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이해됐어? 그 문제 다시 한번 읽어. 이해 안 되면 그냥 통과해도 돼. 통과해. 우리 17회 시험에 물어보고 안 물어봤어. 다음 중 개발구역 지정 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 이해가냐고? 응? 그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하나여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녹관농자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나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가 안 정해졌잖아.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거 따져 안 따져? 이런 기준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 들어봤어요? 취계지, 균형발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 웬만하면 기억날 텐데 이거. 취계지, 균형발전. 취하면 계지라고 그랬잖아. 취하면 계지. 근데 균형은 잘 잡는다고. 균형발전 나오면 어디는 무조건 안 되고. 그래서 균형발전 나오면 앞에 아까 구역도 먼저 지정할 수 있고 기준도 안 따지고 균형발전은 무조건 돼. 그래 균형발전 나오면 무슨 지역은 안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런도 기억하죠. 문제 이해가 됐어요? 응. 그래서 취계지 균형발전이 있으면 이런 거 뭐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뭐 어떤 그런 개발 용도 이런 거 그 면적 이런 거 안 따져. 무조건 뭐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취계지 균형발전 나오면요. 끝말은 무조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로 가야 되는 거야. 면적이 작아서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취계지 균형발전 있으면 녹관농자라도 광역이나 기본계획의 개발 용도가 돼야 돼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발 용도는 녹관농자에만 해당되는 거야. 이제 또 주상공은 이미 기본계획 졸업했잖아. 주상공은 이미 관리계획으로 개발하기로 확정된 땅덩어리잖아.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가 돼야 돼라는 말은 녹관농자 얘기라고. 응?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 취계지 균형 발전을 묻는 문제가 아니네. 개발 용도가 돼야 된다. 녹관농자는. 그런데 만약에 계획 자체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취계지 균형 발전 나오기 전에 요거 말고 요거 얘기해요. 요거.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얘들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건 녹지 중에 무슨 녹지만 가능하다고? 자연 녹지만 가능하지. 시골 중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건 무슨 관리만 가능하다고? 계획 관리만 가능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는 만약에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이 없다면 안 따진다는 거야. 만약에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이 있다면 개발 용도가 돼야 되고. 응? 그러니까 녹관농자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있다면 개발 용도가 돼야 되고. 만약에 광역이나 기본 계획이 없으면 자연 녹지 계획 관리는 구역으로 안 따지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잊어버리세요. 괜히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하게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집에 갑시다. 6번 문제가 같은 거 6번 문제. 그러니까 17회 시험에 우리 이런 6번 문제 형태가 한번 딱 출제가 돼서 자 보세요. 주거하고 상업, 주상공원요. 얘는 무조건 개발 용도니까 우리가 두 개가 개발 용도 면적이잖아. 두 개죠 조건이. 주상공원 무조건 개발 용도니까 면적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면적이 얼마면 돼? 1만이면 되죠. 3만이면 무조건 되죠. 얘는 교훈만 물었네. 단순히 교훈만 물었네. 자, 공업증은 3만이죠. 그러니까 만 가지고 안 되죠. 자연녹지는 도시적은 무조건 1만이죠. 1만 이상. 이상이 붙었으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주거상업은 3만 이상 이러면 안 돼. 1만 이상 정확해야 된다. 3번은 맞죠. 생선녹지. 녹지도 어쨌든 생선녹지도 도시역이죠. 도시역은 1만이죠. 시골 말고는 다 1만이 1만. 물론 생선녹지는 조건이 있어요. 전체 면적의 몇 프로? 30% 이하. 5번 도시 지역 밖에 공동 소식이 아니랍니다. 원칙은 30만이죠. 원칙은 30만이잖아. 도시역이 아니면. 근데 초등학교 문제 해결되고 도로 요건이 해결되면 얼마? 10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5번은 뭔가요?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교육청에 동의받았다. 이 말은 초등학교 용지 요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로 요건 하나 돼야 돼. 도로 요건. 그죠? 그런 얘기야. 5번 질문도 안 봐도 됩니다. 몰라야 돼. 5번 질문 몰라야 돼. 이거 봐가지고. 자, 1단계를 마무리 짓지는 않겠습니다. 마무리를 몇 문제 안 남았네.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방학이잖아. 그죠? 마저 보고 싶시다. 7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국회법에서 개발이 허가받는 거 안 받는 거 했죠. 요것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하세요.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쉬워요. 자, 건축물의 건축은 우리 국회법엔 자, 응급조치 안 받았죠? 들어봤어? 재해복구 재난수 응급조치 있었잖아. 그럼 국회법은 1개월 이내 신고했죠. 근데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신고 이런 거 없어. 그냥 허가 안 받아. 그리고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재해복구 재난수수. 우리 공작물 기억나? 공작물. 우리 국회법에는 공작물 어떤 거 허가 안 받았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 받았잖아. 농림, 업용. 어디에서 안 받았어? 녹관농.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은요. 똑같아요. 농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이렇게 돼 있거든. 아, 지금 이 얘기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나? 전혀 공부 안 한 분위기인데 지금. 어찌 이리 공부 안 할까?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있죠. 우리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형질 변경 뭐만 허가 안 받아? 경작 하나만 안 받았잖아.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한 번 안 보면 경작. 토속 재치는 어떤 경우에 허가 안 받아? 숙제로 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지금 기본서나 요약제 갖고 있어요. 열어보세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에 보면 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에 보면 나와. 봅시다. 우리 요약집에 있나 봅시다. 없죠? 우리 요약집은 없는 것 같고. 자, 어쨌든 문제를 바라보세요. 7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 7번 문제를 보세요. 자, 우리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국회법하고 1번, 7번이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하고 많이 했죠. 그 7번이 중목의 벌채 식재잖아. 이건 허가 받죠. 근데 중목의 벌채는 무조건 허가인데 식재 중에 안 받는 게 있었어. 무슨 나무?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는 건 안 받았잖아. 기억납니까? 근데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해도 어디서는 받았어? 경작지는 받았고. 어쨌든 중목의 벌채 식재는 허가 대상이다. 2번 응급조치 안 받죠? 3번 물건을 쌓아두는 건 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어디서는 안 받았어?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이런 것들은 한두만 읽어보면 생각나거든. 통 안 보니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4번도 보세요. 토속채취잖아. 토속채취는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나중에 정비구역도 똑같다고. 이런 토속채취는 안 받아. 한두만 읽어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으라고 생각이 나요. 이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5번 공작물이죠. 공작물은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이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도 안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공법이 어려워요? 안 봐서 어려워요? 안 봐서 어렵지. 이게 뭐가 어려워? 관직상토보다 쉽다니까. 8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 9번 문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하나만 보고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죠. 그런데 개발구역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일몰제도 왜 개발구역이 없어졌어? 한 가지만 얘기해봐. 왜 개발구역이 없어졌어? 시행자가 뭘 안 해서? 시행자가 뭘 안 해서 없어졌어? 응? 실시계획? 인가를 뭐 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아서 없어졌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인가 신청만 하면은 개발구역 안 없어진다니까. 자, 우리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간주됐잖아. 그럼 실시계획에는 뭐가 나와야 돼?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지. 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잖아. 자,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에 나와? 3년.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몇 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에 어떻게 된다?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쉽잖아. 워낙 안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번씩 봐야지, 한 번씩. 휴가 때 뭐 하실 거예요? 휴가 갈 거예요? 뭐요? 공부. 내가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내가 믿을 사람도 아니고. 진짜 뭐 할 거냐고 물어본 거야, 그냥. 뭐 할 거냐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예전에는 휴가철 되면 꼭 저기 어디 더운 나라로, 우리나라도 더운데 더 더운 나라로 갔다 와. 새까맣게 가 와가지고요. 새까맣게 해서 오면 다행이다. 오도 안 해요, 오도 안 해. 휴가 갔다가 내년 돼서 온다니, 내년 돼서. 자, 여기는 이 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됐을 때는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 개발계획부터 나와야 되거든. 이 개발계획은 330만 미만이죠. 그럼 2년이고요. 330만 이상이면 5년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2년 내에 개발계획이 고시가 안 되죠. 그럼 일단 개발구역이 없어져요. 위하고 차이점이 이거야. 위에는 계획과 같이 나오니까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없어. 요거밖에 없잖아. 여기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없어지는 사유가. 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2년 이내 개발계획 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30만 이상은 몇 년? 5년이 되는 날이다. 요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까지 고시되면 비로소 3년 내에 실시인가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역이 먼저 지정됐을 때는 개발계획은 2년. 자, 실시계획은 330만 이상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330만 이상이면 개발계획도 몇 년? 5년 이내 고시. 실시계획 인가신청도 5년 내에 인가신청 안 하면 다음 날에 없어진다. 요거는 공사 안 하고 없어진 거죠. 그리고 공사를 해도 없어지죠. 그러면 수용사용 방식은 언제 없어져? 수용사용 방식은 무슨 공고?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아시겠죠?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은 무슨 공고? 환지 처분 공고. 환지 처분 공고. 1의 다음 날. 요거는 공사 끝나서 없어지는 거. 요거는 공사 안 하고 없어지는 거. 없애야 된다.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자동 해제지.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나중에 정비법은 해제해야 된다고. 달라. 그러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안 해가지고 개발구역 없어지면 요것들은 그대로 있어야 돼. 종료용도로 돌아가야 돼. 종료용도로 돌아가야지. 요거는 뿅하고 사라져야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끝나가지고 개발구역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돌아가면 돼, 안 돼? 그런 얘기지요. 그 부분 좀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무조건 3년입니다. 왜? 얘가 지구단위 계획이거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무조건 3년이야. 하지 않으면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년으로 바꿔야 되겠네. 2번.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니까. 2번 3번 문구세요. 무슨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는데 뭔 개발구역이 없어져.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됐죠? 구역이 먼저 나올 때는 일단 뭐부터 나와야 돼?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2년. 3년이 아니고 2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4번 5번 묶어야 되겠네.
위사의 경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는 뭔지 아시겠죠? 뭔데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개발계획 내용에 없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지 뭐 지구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개발법 마무리 당연히 짓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비법 용어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수고했습니다.